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24일, 한국 시간으로 10월 25일 토요일 아침 8시 30분 정도 됐네요.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기는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뭐 1년 내내 거의 날씨가 큰 변화가 없는 지역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유달리, 날씨가 굉장히 청명하고, 공기도 서늘하고 참 좋습니다. 한국은 지금 10월 말로 가니까 조금 쌀쌀한 기운이 돌기 시작할 것 같네요. 그리고 단풍도 굉장히 아름답게, 아름다운 단풍의 북상 소식이 전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일주일 동안 뭐 큰 변화 없이 모두들 안녕하셨기를 빌어봅니다.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 어떤 그 신변 잡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짧게 할게요. 첫 번째는 그동안 이제 은퇴 시기를 놓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직은 현직에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회사 측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의견을 맞춰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드디어 이제 아마 내년 1분기, 늦어도 내년 1분기 정도 안에는 어떤 결정이 날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서 그동안 진행해왔던 프로젝트들을 지난 1년 동안, 올해 내내 이제 이렇게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고 같이 트레이닝도 시키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별 큰 충격 없이 이렇게 잘 인수인계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드디어 저도 이제 은퇴라기보다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을 앞에 두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뭐 기분이 많이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아마 이미 은퇴를 하셨던 선배님들도 계실 테고 또 지금 은퇴를 눈앞에 두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아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많은 분들은 각자 다른 사정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꾸준히 그동안 생각을 해왔지만 막상 이제 몇 달 앞으로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하니 조금 이 생각하는 방식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실감은 안 나는데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기분이 들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선배님들 지도의 말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내년 뭐 1월이나 2월, 3월에 은퇴 날짜가 결정이 되면 저는 한 1년 정도 한국을 여행을 하고 싶어요. 이제 그동안 제가 한국을 떠난 게 1995년이니까 벌써 한 30년 됐죠. 그래서 인생의 반을 참 타국에서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 여행 자체를 많이 못했어요. 뭐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고 또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한국을 그동안은 전 세계는 많이 돌아다녔어요. 뭐 유럽 뭐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은 출장 다니고 했는데 막상 한국은 그렇게 많이 여행을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한국 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 여행을 하게 되면 이 방송을 어떻게 계속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이제 여러 번 테스트를 했거든요. 여행을 다니면서도 지금까지 뭐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지난 5월 말에 작년 5월 말에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 주도 방송을 빼먹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은퇴를 하고 한국 여행을 하고 이러다 보면 이 방송을 너무 좀 시간을 많이 내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의 어떤 휴식기를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기까지는 계속 하고 은퇴하고 나서는 여행 다니고 이러면 사실 좀 힘드니까 방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그 시기가 가까워지면 그에 맞춰서
이렇게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갑작스레 그만두면 또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것도 나름의 약속인데 구독자님과 저와의 약속인데 그래서 일단 짧게나마 앞으로 한 4, 5개월 안에 벌어질지도 모를 일들에 대해서 잠깐 미리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순서를 시작하죠. 오늘 변함없이 이번 주 10월 20일에서 24일까지 옵션 매매를 업데이트를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그룹 1, 2 주간 분배금을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게 보실 분들은 요거를 그냥 스크린샷 하셔도 되겠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제가 이 YMAX가 그 계산값이 너무 높게 나와서 이게 왜 그랬을까를 다시 복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어떤 그 계산상의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계산상 나온 값의 90%를 계산을 해서 여기에 지금 누적 옵션 Profit and Loss 칼럼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YMAC은 약 13센트, 그리고 YMAX는 13센트 정도, 똑같이 거의 비슷하죠. 나중에 잠깐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 2에 지금 코니가 많이 올해 이번 주 많이 좋아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수익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FBI도 그렇고 조금 저조하다 싶은 것들은 사실은 코니를 비롯해서 사실은 좀 반전이 있습니다. 나중에 트래커를 가시면. 그래서 너무 그렇게 크게 실망하지 마시고 트래커를 잘 보시면 어떤 반전이 숨어 있는지 잘 죄송합니다. 자, 이건 지우고, 자, 여기 일단 내부 모니터를 보시면 여기 제일 큰 그 변화는 저는 이번 주에 울티가 이렇게 MSTY를 넘어설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 주에 특이하게 MSTY도 조금 드랍이 됐죠. 지난주에 비해서. 근데 울티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 바람에 여기 보시다시피 그래프상에 아직까지는 MSTY가 플래그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울티인데 울티의 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뭐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고, MSTY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8일에 비해서 지금 거의 42%가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내부가. 그리고 쉐어 숫자도 약 4% 정도 빠졌고, 울티도 9월 19일 전고점에 비해서는 약 20% 이상 빠졌고, 쉐어 숫자도 10% 정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울티의 내부 하락이 지난 한 2, 3주 동안 조금 있었죠. 그리고 그 덕분에 그 바람에 좀 실망하셨던 분들이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BDY는 여전히 전고점보다는 10% 정도 낮지만 견조하게 1.7빌리언, 1.8빌리언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니 같은 경우도 전고점 대비 16% 저하되어 있습니다만은 1.2빌리언 선에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유지를 하고 있고, 쉐어 숫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2억 주가 넘어섰어요. 그리고 테슬리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도 잠깐씩 지난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그때 전고점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1.26빌리언으로 주저앉았네요. 지난 이틀 동안. 그리고 풀티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고 뭐 8.3% 정도 전고점 대비 낮아 있습니다만 지난주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SMCY도 전고점 대비해서는 약 20% 정도 빠져 있습니다만은 거의 한 2.8빌리언에서 2.8억 달러에서 약 3.3억 달러 그 사이에 어떤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부에서의 변화가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 조금씩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그렇게 센시티브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일드맥스 ETF가 생긴 지가 이제 만 3년이 돼가죠. 그리고 3년은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으면서 앞으로 이 일드맥스처럼 이런 그 싱글 본주를 가진 단일 본주를 가진 인컴 ETF, 커브드 콜을 베이스로 하는 이 ETF가 어떤 식으로 변화해 나갈 것인지를 어떤 역사를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할지 사실은 상당히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 우리가 시장에 굉장히 큰 그 상승도 받고 하락도 받고 지금 다시 재상승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테슬리가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사실은 어떤 그 시금석으로서 다른 ETF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한 1년 정도만 더 지나도 4년, 5년 정도만 되면 어느 정도 하나의 사이클을 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을 한번 돌고 나면 이런 ETF, 인컴 ETF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그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트래커로 가볼까요? 먼저 테슬리가 오늘 8.16, 테슬라는 433달러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지난 4주 동안에 스파클라인에서 보시다시피 사실 굉장히 뾰족뾰족하죠. 이 얘기는 이제 어떤 급등과 급락의 반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박스권, 그래서 400달러에서 450달러 그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이번 주에 테슬라의 어닝콜이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 아무튼 곧 어닝콜이 있을 테니까 어닝콜 있었죠. 있고 나서 수요일인가 어닝콜이 있고 나서 떨어졌죠. 예, 맞습니다. 항상 어닝콜 다음에는 떨어집니다. 어떤 전통이라 그럴까요? 테슬라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콜 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두 개의 합성 옵션에서 415, 420 각각 13달러와 18달러 정도의 상당히 좋은 그 수익권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미실현 합성 옵션 수익이 약 31센트, 거의 32센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현 합성 옵션 수익은 3.6밀리언이고 2.4센트니 그렇게 미약합니다만 미실현 합성 옵션 수익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 한 4,700만 불 정도 되네요. 그리고 커브드 콜에서 이번 주에 벌어들인 수익은 총 2,900만 불입니다. 그래서 약 19센트. 그리고 다음 주에 프리미엄을 확보한 것은 약 2천만 불 정도 되겠고, 이번 주에 크레딧 콜 스프레드에 썼던 돈은 약 13 밀리언 달러, 약 8.8센트 정도 비용이 지불이 됐습니다. 그래서 테슬리는 오늘까지 계산상으로는 약 주당 13센트 정도의 수익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발표된 테슬리가 얼마였는지 나중에 PL 밸런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약 13센트 정도 돈을 벌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냥 벌은 돈의 90%를 준다 그러면 최소한 10센트 이상은 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테슬리는. 자,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15.9달러, 그리고 엔비디아가 186달러죠. 엔비디아도 역시 테슬라하고 비슷하게 약 180에서 195, 그 정도 선에서 지금 현재 일종의 박스권 안에서 등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어느 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떨어지다가 이번 주에 특히 이제 어제 오늘 상당히 많이 회복을 해서 지금 현재 186달러입니다. 그 덕분에 지금 170달러와 165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하는 42,000 그리고 54,000개의 합성 옵션에서 각각 16달러와 21달러, 그래서 총 약 1억 8,300만 불 정도의 수입을 미실현 아직 실현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정도의 돈을 현재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실현 합성 옵션 수익이 1.6달러입니다. 상당히 좋죠. 그리고 실현된 합성 옵션의 수익은 84만 불입니다. 0.75센트니까
뭐 그렇게 큰 그건 없습니다만 합성 옵션에서 지금 현재 가격에 맞춰서 합성 옵션에서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다. 물론 뭐 아직 11월 21일이고 아직 뭐 4주 정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 이 사람들이 이 합성 옵션을 현실화 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필요하다면 여기서 이 미실현 합성 옵션 수익에서 일부 돈을 땡겨서 분배금으로 지급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벌어들인 커브드 콜에서의 수입은 약 17 밀리언 달러, 약 15.5센트 정도 벌었죠. 그리고 이번 주에 나간 경비로는 약 5.9 밀리언 달러입니다. 약 그래서 5.3센트. 그래서 약 10센트 정도 NVIDIA는 순수한 수익을 이번 주에 주당 10센트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줄까요? 물론 뭐 미실현 합성 옵션 수익에서 땡겨주면 뭐 20센트 줄 수도 있겠죠. 근데 글쎄 그거는 뭐 매니저들의 고유 권한이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그 플렉시빌리티를 준다. 그래서 ROC로 물론 녹여내는 거긴 하지만 뭐 돈을 잃은 상태에서 ROC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돈을 버는 상태에서 미실현된 수익을 일부 땡겨서 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NVIDIA의 다음 주 분배금도 상당히 괜찮지 않느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FBI는 뭐 투자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으십니다만은 일부 계시니까 현재 합성 옵션에서는 뭐 거의 한 0.1센트 정도 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커브드 콜에서 약 0.6센트 손실을 받고, 그리고 크레딧 콜에서도 역시 0.2센트 뭐 해서 약 1센트 정도 손실을 받습니다. 그래서 FBI도 이번 주랑 비슷하게 돈을 지급을 한다 그러면 아마 ROC에서 녹여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코니입니다. 코니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 좋은 소식은 지금 현재 오늘 클로즈 가격이 354달러인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18,700개의 18,730개의 합성 옵션 컨트랙트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300달러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약 54달러 정도 미실현 수익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달러면 약 50센트 정도 되죠. 그래서 50센트 정도 수익을 합성 옵션 미실현 수익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건 실현된 것은 아니고, 거기다가 이 안타깝게도 커브드 콜에서 이번 주에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약 2,400만 불 이상 돈을 벌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완전히 이제 이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급등을 하는 바람에 이 10월 31일 익스파이어리 되는, 그러니까 다음 주 익스파이어리 될 것들을 미리 어제 이것들을 팔아치웠거든요. 그래가지고 돈을 어제 돈을 갖다가 약 한 3천만 불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사실 상당히 해서 약 6,800만 불 정도 돈을 미리 땡겼는데 오늘 뭐 저렇게 급등을 하면서 땡겨서 지금 클로즈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월 31일 이 컨트랙트들을, 이 커브드 콜 컨트랙트 약 33,430개를 뭐 얼리 클로즈를 하면서 손실을 봤습니다. 손실을 본 게 지금 현재 약 4,900만 불, 그죠?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열심히 트레이드를 해서 2,400만 불 벌어놨는데 거기다가 4,900만 불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커브드 콜에서는 이번 주에 약 2,500만 불에 가까운 돈을 손실을 봤습니다. 물론 뭐 다음 주 프리미엄으로 벌어들인 돈이 약 6천만 불 정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콜 스프레드에서 저희들이 커브드 콜에서 이렇게 4,900만 불 돈을 잃었지만 똑같은 컨트랙트, 그 페어된 컨트랙트에서 저희들이 약 2,600만 불 정도의 수입을 올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본 손실은 오늘 하루 동안에 약 2,300만 불. 근데 뭐 2,300만 불 손실을 봤다고는 하지만 다음 주에 벌어들인 돈, 그죠? 다음 주 벌어들인 돈이 6천만 불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 3,500만 불 정도의 밸런스가 플러스로 유지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의 성적을 바탕으로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가 나는데 분배금이 지급이 되는 대로 봐서는 약 현재 7.9%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성옵션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합성옵션에서 미실현된 합성옵션에서 일부 돈을 땡겨서 뭐 이번 주랑 비슷하게 분배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래서 코니가 현실적으로 계산상으로는 돈을 잃었습니다만 너무 슬퍼하실 필요 없고 미실현 합성옵션 수익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돈을 땡겨서 다음 주 분배금을 적정 수준에서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MSTY입니다. MSTY는 여전히 여기 그래프 보시다시피 지난 2, 3주 동안에 사실 상당히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 비트코인이 보자 11만 1000불, 오늘 지금 현재 11만 1000불인데 거의 뭐 10만 3000불인가요? 그때까지 떨어졌다 지금 많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사실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MSTR 자체도 지금 $300 이하로 지금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합성 옵션이 총 11만 5,765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11월 21일 그리고 12월 19일인데 지금 현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다 $300가 넘습니다. 330, 345, 350. 그래서 안타깝게도 합성 옵션에서도 수익을 현재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여기 이 MSTY에 현재 오늘 클로즈 가격 11.73달러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MSTY 가격이 이렇게 지금 현재 서프레이션이 되고 있는 이유가 이런 합성 옵션의 실제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연말에 비트코인이 이제 랠리를 시작한다라는 전통적인 전례가 있으니까 글쎄요,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보시죠. 자,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는 실현된 손실은 약 6.47센트, 그리고 합성 커브드 콜에서는 돈을 벌었습니다. 커브드 콜에서는 저희들이 총 25센트 정도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프리미엄이 또한 얼마 되나요? 지금 현재 약 13센트. 아마 조금 더 트레이드를 하면 더 늘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커브드 콜에서 벌어들인 돈은 약 3,700만 불, 약 25센트. 그리고 지불한 경비는 3.3센트로 사실 굉장히 운영을 잘 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이번 주에 벌어들인 MSTY는 주당 약 15.5센트 정도 수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5.5센트 이번 수요일 날 발표된 게 20센트 넘게 줬죠. 그래서 아마 20센트 정도 준다 그러면 어쩌면 한 70, ROC의 비율이 한 25% 정도 되지 않을까요? 20센트 준다면. 그래서 MSTY도 뭐 한 20센트 이상은 유지를 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그래서 MSTY도 한 20센트 정도는 주지 않겠느냐라는 게 현재 제 생각입니다. 자, 스노이입니다. 스노이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미실현 합성 옵션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실현 합성 옵션의 수익은 약 900만 불, 약 1.68달러입니다. 그리고 실현된 수익은 약 9센트. 그리고 커브드 콜에서는 돈을 잃었습니다. 약 0.7센트 돈을 잃고, 콜 크레딧에서도 약 0.2센트 돈을 잃어서 실질적으로 스노이는 현재 실현된 수익은 8.12센트입니다. 근데 아마 이 미실현 합성 옵션 수익에서 조금 더 보태서 이번 주랑 비슷하게 해주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SMCY입니다. SMCY 같은 경우는 SMCI 자체가 지금 현재 사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보자 48.29달러죠. 이게 그래프 보시다시피 2주 전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만 해도 50 몇 달러였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11월 21일 날 익스파이어 되는 합성 옵션 40달러에서
현재 6만 개의 컨트랙트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기록하고 있는 미실현 합성옵션의 수익은 약 5천만 불입니다. 그래서 약 2.43달러. 그래서 이것도 분배금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브드 콜에서는 이번 주에 벌어들인 돈이 약 7.8달러, 약 5.2센트. 그리고 콜 스프레드에서 지급한 비용은 약 2.6밀리언, 그래서 1.76센트 정도. 그래서 오늘까지 SMCY에서 결산된 확정된 수익은 약 7.3센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미실현 합성 옵션 수익의 일부를 땡겨서 이번 주랑 또 비슷하게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PLTY입니다. PLTY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뾰족하게 등락이 있었죠. 지난 4주 동안.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월요일, 화요일 떨어졌다가 수목금 이렇게 3일 동안 지금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클로즈된 가격이 184달러 기준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36,557개의 합성 옵션에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160달러이기 때문에 컨트랙트 하나당 약 24달러 정도의 수익을 저희들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9천만 불 주로 계산하니까 약 8.5달러 정도 미실현 합성 옵션 수익이 든든하게 뒤를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PLTY 같은 경우도 다음 주 이번 주에도 사실 상당히 괜찮았죠. 0.7달러 정도. 그러니까 아마 비슷하게 다음 주 나오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이 미실현 합성 옵션 수익이 든든하게 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커브드 콜에서 이번 주에 벌어들인 돈이 약 8.4밀리언, 그리고 지급한 경비가 약 3.6밀리언. 그래서 토탈 벌어들인 돈은 약 주당 ETF 쉐어 하나당 3.2센트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미실현 합성 옵션 수익에서 상당히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보다 많이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너무 적게 주기도 그렇죠. 그죠? 이렇게 PLTY의 명성이 있는데 PLT의 명성이 있는데 너무 적게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글쎄요, 얼마 정도 줄까요? 한번 PL 밸런스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이 같은 경우입니다. 후이는 또 다른 스타 플레이어인데, 제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지지난주까지 거의 한 2주 연속으로 후이가 스타다, 지금 현재 20달러 넘게 돈을 벌었는데 22달러 수입을 냈죠. 22달러 수입을 냈는데 그 중에 90%를 준다 그러면 20달러인데 그 중에서 최소한 반은 주지 않겠느냐, 10달러 정도를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지난주에 저희들이 5.9달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 그러면 최소한 4달러 이상을 받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70센트 정도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트래킹하기 이전에 약 4번의 페이먼트가 있었는데 그때 ROC를 생각보다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73센트 받은 것이 시작으로 실질적으로 더 이상 나오기는 어렵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돈이 조금 적게 나와서 조금 아쉽고 또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그 이전에 얼마 나갔는지는 트래킹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너무 크게 기대하셨던 분들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아무튼 뭐 이제부터라도 우리 로빈훗이 좀 더 힘을 내서 139달러, 그죠? 그때 거의 150달러 가까이 갔었는데 그때까지 또 계속 올라가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12월 19일 익스파이리 데이트에 총 18,130개의 컨트랙트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145달러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오늘 클로즈 가격보다는 약 6달러 정도 높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익을 못 내고 있습니다만은 145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50 이상 넘어가면 또 금방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느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합성옵션에서는 이번 주에 11.76센트 정도 벌었습니다. 그리고 커브드 콜에서는 돈을 벌지를 못했고 오늘 이렇게 급등이 있었던 바람에, 그래서 안타깝게도 커브드 콜에서도 돈을 약 0.4센트 잃었고 콜 스프레드에서 약 0.5센트, 그래서 토탈
거의 한 1센트 정도 위클리 콜에서는 돈을 잃었지요. 그러나 오늘 겨우 800개의 컨트랙트가, 그죠? 겨우 800개의 합성 옵션의 컨트랙트가 트레이드가 있었어요. 더 했습니다. 더 하면서 본 이익이 44만 4천 불인데 무려 11센트의 확정 이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이번 주는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약 10센트 정도 수입을 실행을 시켰지만 10센트만 주기에는 사실 조금 거시기하고 아마 좀 더 주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어느 정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디테일한 옵션 매매는 끝이 났고 이제 PL 밸런스로 한번 가볼까요? PL 밸런스가 이게 몇몇 분이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는 저희들이 지난 11월 1일서부터 2024년 11월 1일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오늘이 10월 24일이니까 요 때까지, 그러니까 10월 31일까지 총 1년의 회계 연도, 일드맥스의 회계 연도 동안에 테슬리가 각 그 사이클, 그죠? 이전에 만틀리 할 때 11월 달, 12월 달, 요럴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4주 사이클로 넘어오고 나서 이제 위클리 사이클로 돌아오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당해 회계 연도에 가장 크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월 분배금에서 4주로 돌았다가 4주에서 다시 위클리로 돌아가는 이제 이런 어떤 격변기에 얼마만큼의 합성 옵션의 돈을 우리가 테슬리가 벌어들였고, 그리고 커브드 콜에서는 돈을 잃었는지 벌었는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테슬리 같은 경우는 합성 옵션에서 돈을 벌었어요. 합성 옵션에서 벌어들인 돈이 5억 1,800만 불입니다. 그리고 커브드 콜 트레이드에서는 돈을 잃었죠. 그래서 총 잃은 돈이 8,200만 불. 그리고 콜 스프레드에서도 돈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총 2,800만 불.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클리 콜에서는 1억 1,000만 불의 돈을 잃었어요. 그렇지만 합성 옵션에서는 5억 1,800만 불이라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 5억 1,800만 불 벌 때의 대부분의 수익이 언제 나왔느냐? 작년 12월 달에 합성 옵션에서 무려 5억 2,900만 불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거의 1년 내내, 그죠? 1년 동안에 거의 모든 합성 옵션 수익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합성 옵션에서 5억 1,800만 불의 돈을 벌고 위클리 콜에서 거의 한 1억 달러 정도 돈을 잃어서 실질적으로 테슬리의 전체 옵션 트레이드를 통해서는 4억 달러의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의 회계 연도에서 테슬리가 지급한 분배금,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8억 8,900만 달러가 주주들에게 지급이 됐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벌은 돈은 4억 달러인데 순수익은 4억 달러를 벌어가지고 8억 8,900만 달러, 즉 벌은 돈의 배 이상의 돈을 분배금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8억 8,900만 불 빼기 4억 7천만 불 하면 4억 8천만 불이잖아요. 그럼 그 4억 8천만 불의 분배금을 지급된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 주머니에서 나온 겁니다. 테슬리의 ROC, 그죠? 우리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지고 우리들한테 돈을 지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ROC 아마 나중에 이제 연말에 그 세금 관련해서 폼 8838인가 거기에 확정된 1년 회계연도 동안 확정된 그 ROC가 나오겠습니다만 각 종목별로 아마 테슬리는 거의 90% 이상일 거예요. 그래서 테슬리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트래킹을 해 감으로 해서 지난 1년 동안의, 그죠? 지난 1년 동안의 성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억 달러 벌어서 8억 8,900만 불 지급을 했고,
결국 ROC로 지급이 된 돈은 4억 8,100만 불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의 내부는 어떻게 변했는지. 작년 11월 달, 그때는 1빌리언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1.2빌리언이잖아요. 조금 늘었죠. 그런데 쉐어 숫자가 작년 11월만 해도 6,500만 주가 안 됐습니다. 근데 오늘, 그죠? 오늘 기준으로 1억 4,900만 주예요. 그러면 거의 3배, 그죠? 한 2배 반 이상 이 쉐어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내부는 비슷하고 벌어들인 돈은 일정한데 이 쉐어 숫자가 2배 반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디스트리뷰션, 즉 분배금이 이번에 지금 그 10월 달에 지급된 총 분배금이 47.89센트입니다. 아직 한 번 더 남았지만 예를 들어서 11센트를 더 준다고 해도 그죠? 60센트예요. 지금까지 제일 적었던 게 38센트 보다는 많습니다만은 분배금이 이제 계속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시죠? 1.2달러, 1.8, 0.7, 0.5, 0.4 쭉쭉쭉 줄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조금 좋아진 겁니다. 왜냐? 테슬라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래프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가 지금 현재 이번 주에 벌어들인 돈이 1,900만 불이거든요. 그럼 요거를 140, 그러니까 1억 4,900만 주로 나눠주면 요 가격에다가 나눈 가격에 돈을 벌었잖아요. 그 중에서 90%를 분배금을 준다고 했을 때 0.9를 했을 때는 계산상 예상 추정할 수 있는 돈이 약 11.99센트, 그래서 12센트 정도 나온다.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계산상으로 보면 16.52달러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ROC로다가 1,400만 불을 더 해가지고 16센트를 준 겁니다. 16센트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다음 수요일에도 지금 벌어들인 돈에 조금 돈을 더 해가지고 한 15, 6센트 정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예상은 예상일 뿐입니다. 자, NVDI도 비슷합니다. NVDI도 지금 그러니까 이번 주에 12센트 나왔죠, 그죠? 그러면 12센트 나온 게 실질 벌은 돈 11 밀리언 달러로 충분히 커버가 되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12센트를 줬을 때 총 분배금 나간 게 13.6 밀리언, 그리고 ROC로 나간 게 2.57 밀리언 정도가 ROC로 나간 것이죠. 그래서 ROC가 약 한 25% 정도 될 겁니다. NVDI가 그런가요? NVDI가 얼마 정도 ROC 나왔죠? NVDI를 볼까요? NVDI가 ROC가 제로네. 이전에 벌어놓았던 돈이 있었나 보네요. 그 테슬리 한번 볼까요? 테슬리는 56.64%.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NVDI는 12.06센트를 돈을 뭐 이전에 9월 29일에서 10월 10일 사이에 벌어놨던 돈을 써서 영어로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때 3.3 밀리언을 세이브를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78만 5천 불을 이번 주로 넘겨서 돈을 더 준다면 글쎄요, 한 12센트, 11센트 나올까요? 그래서 NVDI도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뭐 이전에 이렇게 막 1.7달러, 1.6달러 이때 받을 때의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사실 돈이 얼마 안 되지 않느냐, 겨우 32센트 실망스럽다. 예, 실망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ETF, 이 NVDI 일트맥스 ETF에 투자를 하면서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낼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되도록이면 10년, 20년 오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오래 가는데 뭐 중간에 그 액면 병합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없이 가려면 이런 식으로 벌은 돈에서 너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돈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걱정이 됐던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입니다. 지난 3월 25일에서 4월 25일 4월달 분배금 같은 경우 돈을 크게 잃었어요. 2억 2,200만 불의 돈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67센트의 돈을 준 겁니다. 그러면 전체 내부에서 깎여 나가는 돈이 얼마냐? 2억 8천만 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무모한
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이때가 더 무모했던 거죠. 이때 5월 16일, 4월에서 5월 이때 2,400만 불 돈을 잃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6달러를 줍니다. 1.6달러를 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1억 7,200만 불, 무려 작년 12월서부터 올해 7월까지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벌은 돈에 보다 훨씬 더 많은 분배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 덕분에 내부에서 깎여나간 게 1.1빌리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10센트, 12센트, 뭐 10센트, 11센트 이런 것들이 실망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를 본다면 여기서 지금 지난 9월 말, 그러니까 10월 달에 지금 벌어들인 돈이 3,900만 불 벌었거든요. 그 중에서 분배금 지급한 걸 보면 3,600만 불이에요. 사실 돈이 남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매니저들이 벌은 돈 내에서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 그러므로 해서 내부 자체가 굉장히 건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망스러워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겠지만 이것이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만 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인컴 ETF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건전한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뭐 생각을 달리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니까 참고 삼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니를 보겠습니다. 코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벌은 게 900만 불 정도 벌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나올 때 약 9.32센트, 상당히 실망 많이 하셨죠. 그렇지만 총 분배금 나간 게 1,800만 불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의 1,000만 불 돈을 ROC에서 빼내갔어요. 근데 그 전에 9월 15일에서 10월 10일 거의 4주죠. 4주 동안에 벌은 돈이 7,700만 불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현재 이번 주까지 해서 밸런스를 보면 7,300만 불의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간 분배금이 7,900만 불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두 번의 페이 동안에 8,600만 불 벌어가지고 나간 게 7,900만 불이기 때문에 돈이 조금 남죠. 여기서 600만 불이. 이 600만 불을 여기에다 더하면 손실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줄지는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되는 코니에서는 거의 ROC가 100%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코니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코니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미실현 합성 옵션 수익이 50센트가 있습니다. 이게 거의 1억 달러가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일부를 녹여내는 거죠. 그래서 ROC라 하더라도 미실현 합성 옵션의 수익에서 녹여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10센트 이상을 줄 수도 있어요. 10센트를 만약에 준다. 그러면 20 밀리언이죠. 그죠? 아까 수익이 미실현 합성 옵션 수익이 거의 1억 달러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20%를 녹여가지고 돈을 준다 하더라도 실제 손실은 3,200만 불.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특히 요 세 개를 합해보면 거의 뭐 2,600만 불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벌은 돈 내에서 이렇게 매니지가 된다면 이 ETF의 영속성이라는 측면에 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식으로 변해가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9센트, 그러니까 이번에 9센트 준 걸로 봐서는 다음 주에도 비슷하게 한 10센트 정도 내외로 주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자, MSTY입니다. MSTY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까지 벌은 돈이 합성 옵션과 위클리 콜의 옵션 트레이드에서 벌어들인 돈이 3억 8,500만 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분배금의 총합은 무려 2.9 빌리언 달러입니다. 29억 달러가 나갔습니다. 벌은 돈의 몇 배? 6배 이상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ROC들이 깎여 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MST가 오늘날 11달러라는 얘기죠. 이게 작년에 37달러도 갔었어요. 그게 비하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깎였는데 그 깎였던 이유가 이겁니다. 분배금을 너무 높게 줘요. 너무너무 높게 줘요. 제가 조금 말이 좀 신경이 좀 그런 게 이때 6억 달러를 벌어가지고 2.37달러를 줬어요. 그래도 2억 9천만 불의 밸런스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렇게 줘도 돼요. 6억 달러 돈을 벌어가지고 2.37을 주는 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십시오. 2억 3천만 불 돈을 잃었어. 잃었는데 1.3달러를 주는 거예요. 또 여기에 1밀리언을 잃었는데 2.27달러를 주는 거죠. 이게 더 이상했었어요, 그때. 7,100만 불의 돈을 잃었는데 4.42달러를 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무튼 이때 당시에는 상당히 글쎄요, 장사도 잘 됐고, 분위기도 좋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안 좋은 시간을 갈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를 보세요. 8월 25일, 9월 19일 사이에 5억 3,300만 불의 돈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1달러 넘게 줘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2억 8,600만 불의 분배금이 나가죠. 그러면 이때 한 번만에 깎여 나간 내부가 8억 달러입니다. 8억 달러. 0.8빌리언 달러. 과연 이렇게까지 크게 해서 1달러를 유지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떠날 사람이 안 떠나겠습니까? 지금 40%의 내부 깎였잖아요. 그 얘기는 그만큼의 이런 식으로 운영을 너무 허무맹랑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새롭게 주 분배금으로 바뀌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21센트, 결국 4주로 보면 80센트 정도거든요. 그래서 1달러 밑으로 내려간다. 좋습니다. 돈을 못 벌면 분배금 적게 나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돈을 못 버는데 분배금을 똑같이 많이 받겠다 그러면 이 MSTI는 오래 못 있습니다. 결국에는 액면 병합을 해야 될 테고, 그러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주식이 숫자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또 그 줄었다고 또 화낼 테고. 그래서 아무튼 이 매니저들이 조금 더 리저너블하게 너무 이전에 줬던 이 분배금의 영화에서 깨어나가서 좀 더 현실적으로 돈을 지급하면서 이 MSTI라고 하는 이 훌륭한 ETF의 영속성을 조금 더 이렇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얼마를 줄겠느냐? 계산상으로는 4.6센트입니다. 계산상으로는 4.6센트예요. 근데 더 주겠죠? 얼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주면 줄수록, 예를 들어서 100%를 준다 하면 5센트입니다. 그죠? 5센트를 주면 벌은 돈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20센트를 준다. 그러면 벌써 20센트가 아니라 0.2죠. 0.2달러를 준다. 그러면 여기에 4,200만 불이 또 깎여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I don't care다. MSTI라고 하는 ETF가 6개월 내에 없어지든 액면 병합을 하든 나는 그런 거는 I don't care. 그냥 이번에 1달러만 줘. 요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좀 더 영속성 있게 길게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돈을 못 벌면 돈을 적게 주는 것도 나는 받아들이겠다. 글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SMCY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내내 사실 돈을 못 벌었습니다. 돈을 못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1억 8천만 불이라고 하는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1억 8천만 불이 그대로 내부에서 깎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50달러에 시작해서 오늘날 14.12달러로 떨어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난주와 이번주에 600만 불 돈을 벌었어요. 600만 불 돈을 벌어서 2천만 주를 나눠준 거에 0.9%를 하면 약 26센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24센트 나왔죠. 그래서 다음 주에 26센트를 주더라도, 상당히, 상당히 좋은 그, 밸런스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26센트 정도 나오면 뭐 적당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PLTY입니다. PLTY 같은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PLTY는 지난 그 1년의 회계 연도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돈이 합성 옵션과 위클리 콜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약 2억 1,300만 불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 중에 분배금으로 지급된 것이 2억 8,400만 불입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실질적으로는 70달러, 그러니까 70 밀리언, 7천만 불밖에 안 나갔어요. 이렇게 적기 때문에 현재 62달러라고 하는 상당히 뛰어난 이 쉐어 가격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벌어들인 4.79 밀리언의 90%를 준다고 했을 때 계산되는 것은 40센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풀티에서 지급돼 왔던 그것과 비슷하게 한 70센트 정도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뭐 ROC를 어느 정도 쓰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0.7로 계산을 해보면 ROC가 약 2.6 밀리언 달러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오늘 가격 기준으로 분배락도 그렇게 크게 안 생기고 어느 정도 준수하게 유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0.7센트 정도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0.7달러. 자, 후입니다. 후이 같은 경우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죠. 세 번의 분배금이 지급되는 동안에 생각 이상으로 많은 ROC가 발생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벌어들인 돈으로만 봐서는 1억 달러 이상을 벌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트래킹 한 거로 분배금이 4,600만 불이 나갔고 밸런스로 5,600만 불이 남아야 되는데 5,600만 불이 거의 다 소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벌어놨던 돈은 다 썼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이번 주는 약 1 밀리언 달러 손실을 봤죠. 그래서 1 밀리언 달러 손실을 봤기 때문에 거의 100% ROC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0.7달러를 준다. 그러면 ROC가 약 3.6 밀리언 달러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후이 같은 경우는 이 ETF의 쉐어 숫자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3 밀리언, 4 밀리언 안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조그마한 수익에도 이 분배금이 상당히 크게 나오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가격이 66달러이기 때문에 후이에 들어가고 싶어도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지금 현재 쉐어 숫자는 4 밀리언 아래로 지난 6개월 동안, 아니죠, 7월부터 4월서부터 시작해서 지난 한 6개월 동안 상당히 쉐어 숫자는 400만 주 이하로 유지가 되면서 상당히 높은 분배금을 꾸준하게 유지를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를 거치면서 이제 이번 회계연도가 끝이 나고 나면 다음 회계연도 동안에 새롭게 리셋을 해서 준비를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 말씀드린 건 지금까지 총 지급된 분배금은 다음 주 거 빼고 이번 주 거까지 해서 약 31달러입니다. 31.1달러. 그죠? 50달러에 시작해서 31달러니까 거의 60% 이상. 처음에 나오자마자 들어가신 분들은 이미 60% 이상 분배금으로 원금을 회수하셨습니다. 지난 불과 6개월 동안에 거의 뭐 한 달에 10% 줬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합니다. 자, 후이는 지금 현재 굉장히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PL 밸런스까지 끝내고 주 분배금 분석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포스트에 보여드렸다시피 이 주 분배금으로 하면 좀 더 안정적인 주당 분배금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후이가 5달러를 줬잖아요. 5.9달러를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5.9달러를 하면 5.9달러님이 그래프가 이렇게 너무 왜곡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그냥 0.9로
임의적으로 낮춰서 해보면 지난주에 이 ETF 분배금이 각 저희들이 트래킹하고 있는 ETF를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스프레드 아웃이 심하죠. 근데 이번 주는 두 개 빼고 PLTY 그리고 후이 이 두 개만 0.7이고 나머지는 다 25센트 안쪽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컨센트레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ROC도 또한 지난주까지만 해도 양극화가 너무 심했어요. 100% 아니면 0%. 근데 이번 주 들어서는 사실 상당히 55%, 60%에서 0%까지 ROC가 상당히 줄어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 분배금으로 바뀌면서 안정감이 상당히 늘어났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계속 트래킹을 해서 앞으로 이 안정감이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그리고 어느 ETF가, 제가 트래킹하는 ETF가 상당히 높은 분배금을 유지를 하는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트래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남은 주말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빌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